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39년 명종동 4년 임금이 왕세자 문무 분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쟁전에서 조화를 받다. 여러 도에서 하전을 올리고 박무를 바쳤다. 홀라온 지휘 도리야 노노호와 골간 오지합, 시구시 방합, 오도리 천호 보고로와 올량합, 지휘 도시 어고로, 보로, 파을대, 마고 등 35인가 외인 석견주, 주포 겸정이 보내 중도산과 좌지 원윤이 보낸 여아규, 원지직이 보낸 소아미, 다보 등 18인이 대열에 참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건정들에 나아가 군신과 연회하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의 거주를 보고하지 않은 경상도 도관찰사 자치사를 추국하도록 아래다. 외인 오랑 위문 등 12호가 처자를 거느리고 경상도 포소에 도착하여 여러 달을 묵어 싸운데 관찰사 자치사가 오랫동안 신고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유사에 내려 추국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일은 경진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황파토, 덕송 등을 처참할 것을 청하다. 경상도 흥의 죄수 황파토는 이모부를 찔러 죽였고 충청도 홍주 죄수 산호 덕송은 그 상전의 무덤을 파헤치고 이복을 도둑질하였사오니 모두 율에 의하여 처참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권제 출사의 이사금 신덕계 김파을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제로 지중추원사를 최사의로 인수부윤을 이사금으로 중추원 부사를 신덕회로 경상좌도 도절제사를 삼고 야인 김파을대로 용기 사호군을 삼았는데 파을대는 올량합의 도도첨사 도울온의 양자이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자 겸관도 제술시킬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승무는 녹관의 겸관을 매 10일에 한 차례씩 이문을 제술하게 하옵는 것은 이미 전에 교지를 받았사온데 받자 왔사온데 겸관의 사자 하는 자가 혹 연고를 칭탁하고 제술하는데 용심하지 아니하오니 만약 겸관에게 다만 사자 하는 것을 허락하고 제술을 시키지 아니하오면 보는 출신의 겸관 중에 연수하고 총민한 자도 역시 제술하지 않을 것이오라 실로 타당하지 못하옵니다. 지금부터는 사자 겸감도 구례에 의하여 제술시키는 것을 청하옵고 그 글자만을 쓰고 제술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는 경관하지 못하게 하옵시되 만일 사대문서나 부득이한 서사할 일이 있다면 임시로 계문하여 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90 이상의 외로운 노인에게 내리는 의복 양을 늘리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90세 이상의 노인으로 자녀도 없고 친족도 없어서 다른 집에 기식하는 자에게 사철 옷감을 준다는 것은 육전에 기재되었사온데 지금은 단지 2필을 주오니 미편하옵니다. 사철에 각각 포목 1필을 주고 동절에는 1필을 더 주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노인 복지가 좋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인수부 이윤 최사 1을 보내어 경사에 가서 기린이 나타난 것을 할애하게 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는데 그 표문에 이르기를 한 분이 극 위에 나아가시어 빛나게 창성한 귀회를 열으시며 천지도 상스를 보여 이에 크게 주심을 나타내시니 조림의 미치는 곳마다 기뻐서 손뼉침이 한결 같을 뿐이옵니다.
거기 보건대 어진 짐승이 나는 것은 실로 왕자의 상서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 때에는 동산에서 놀았었고 희시 때에는 교회에 보였다 하여 진시로 희대에 듣기 어려운 것이온데 다행하게도 성명한 때 다시 보게 되었다 하나이다. 공경하여 생각하옵건대 마음이 자리 잡혀 기르시는데 독실하옵시고 하옵고 도덕이 천지에 합치함으로 운수가 가득 이루어서 신의 교화가 팔방에 미치었고 은택이 만물에까지 넘치어 화기가 천지간에 차 있사오므로 이 신령스러운 물건이 이르러서 좋은 조짐의 화응하는 것에 합치하였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지로 성명한 시대를 만나 발길이 제잠에 매였으므로 준마처럼 달려가는 길은 비록 막혔사오나 마음으로 봉골에 날려가 배알하옵고 정성을 갑절 더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3일 이모 두번째 기사 정윤 이겸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3일 이모 세번째 기사 공조에서 황해도 장년현 수완의 동처를 채취하지 말게 하기를 아뢰다. 황해도 장년현에서 생산되는 동철을 달고 시험해보았사온즉 끝내 노가 액체가 되지 아니하오니 참으로 동철이 아니옵니다. 지금부터는 상납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 감액한 바의 본현 곡물도 호주로 하여금 도로 정하게 하옵소서. 또 수완에서 생산되는 동철도 공력은 많고 수량은 적사오니 모두 채취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장년 현감 황측이 하직하기를 청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본도는 해마다 흉년 들다가 지난해에 비록 조금 풍년 든 것 같으나 그러나 기근한 나머지 백성들이 아직도 먹기에 곤란할 것이니 가서 내 마음을 다하여 민청을 구제하라. 또 의청은 본래 공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수령된 자가 진대할 때에 은혜가 과약 한 데에는 미치지 아니했고 그를 수렴할 때 먼저 가난한 자에게 독촉하여 부강한 자는 혹시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또 농상을 권장하는 것은 민생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각박하면 백성이 즐겨 따르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서서히 권장하라. 이제 수령을 제수하는 데 선택이 매우 정밀함으로 비록 인견하고 면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민망에 합하지 않는 자가 있으리오마는 그러나 내 힘으로 백성의 곤란은 널리 구제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모두 다 인견하고 나의 뜻을 유시하는 것이니 너는 가서 직무에 힘써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6일 을유 첫번째 기사 혹은 김파을대가 와서 관직 제수한 것을 사언하다. 은대와 사모와 옷 한 벌을 내주었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처음으로 사맹삭의 반록을 시행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8일 정해 첫번째 기사 왕자 이그가 탄생하다. 소위 김씨가 나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춘향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9일 무자 두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의 제소에서 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10일 개축 첫번째 기사 친히 춘향제를 종묘에서 행한 후 엄복년을 베풀다. 임금이 친히 춘향제를 종묘에서 행하고 황궁하여 사정전에 나아가 엄복년을 베푸니 종친 이품 이상이 시연하였다. 중궁도 내전에서 엄복년을 베풀었고 여러 향관에게도 의정부에서 잔치를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10일 개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동궁의 태를 묻는 예법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동궁의 태는 묻고 아니하는 제사의 신주는 중궁의 태를 묻을 때의 신주에 쓰던 예에 의하여 쓰기를 동궁태실의 신이라 하고 제사가 끝나면 그 신주를 놓고 깨끗한 곳에 묻힐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10일 개축 세번째 기사
북평관에서 예조의 야인들의 지리와 혼례 풍습, 상례 풍습을 보고하다. 예조에서 보고하기를 홀라운 우지하 몰자위 지위첨사 도아야가 말하기를 본리의 관할 사람은 360여 호에서 군사 1천여 명이 온데 동쪽으로 3일 노정을 가면 색할아 대산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평탄한데 사람이 없고 서쪽으로 가면 리스를 알지 못하겠으나 달마아 덕처 위타 혼론 등의 위가 있고 서남간으로 10일 노정을 가면 개원 위가 있고 동남간으로 30일 노정이 되는 곳에 조선국 회령부이다. 대체로 본토의 소선은 노루 사슴이 많고 곰, 호랑이가 그 다음이요. 토표, 돈피가 또 그 다음이요. 소와 말은 사철로 항상 초야에다 놓아 먹이되 오직 타는 말은 꼴과 콩을 먹인다. 만약 꼴과 콩이 결핍되었다면 노루 사슴 고기를 썰은 것과 물고기를 먹인다. 그 혼인하는 예법은 여자가 태어나서 10살 전에 남자의 집에서 약혼한다. 약혼한 뒤에는 나이 찰 때까지 3차례 잔치하고 2차례 소와 말 각각 하나를 주고서 나이 17, 8세 되기를 기다려서 혼례를 지낸다. 아비가 죽으면 그 처백에 장가들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장가든다. 우지합은 부모가 죽으면 거머리를 따하 느리되 끝마다 방울 둘을 다는 것으로 상복을 삼는다. 그 시체는 큰 나무 아래에 놓아두고 그 아래에 나아가서 말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가죽과 갈기와 꼬리와 다리를 벌려 걸되 겸하여 생시에 쓰던 활과 살을 둔다. 고기 먹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며 단 100일 안에 금수의 머리나 눈을 먹지 않는다. 여진이는 화장한다. 가죽 갓의 꼭대기에 희고 굵은 배를 엮어 달아서 앞으로는 얼굴과 눈을 가리고 뒤로는 어깨에 늘어뜨리고 그대로 곧게 내려가는 옷을 입는다. 매양 77 되는 날을 만나면 소나 말을 죽여서 고기를 지져서 제사 지내고 거두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수빈강, 우미차, 우지합, 영은거 등 3인과 동양북에서 사는 올향합 지위 장가 등 구인이 모두 반열에 참여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진사 이관의 등의 상스를 의논하다. 생훈과 진사에 앉는 차례는 성균관에서 일찍이 본조를 보고하였고 본조에서는 교지를 받은 바에 따라 진사를 생훈의 아래에 앉게 하였습니다. 또 예기에 이르기를 예전에 유우씨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를 따졌으며 언나라 사람은 부자를 귀하게 여기고 나이를 따졌으며 주나라 사람은 친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이를 따졌다 하였사온데 우하은주 나라의 애에 천하를 이룬 임금으로서 나이를 버린 자는 있지 않았으니 나이가 천하에 귀하게 된 것은 오래입니다. 그 아래에 또 말하기를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자기 같으면 나이를 따진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대에서 10장이나 5장으로 지위가 같으면 나이를 따진다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하의 등급을 논하지 아니하고 나이만을 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주에 말하기를 사람이 능히 사람보다 위가 되겠다는 욕심이 없다면 사람의 욕심이 날로 없어져서 천리가 자명할 것이라 하였고 소학에는 말하기를 선생이 교육을 베풀고 제자는 이것을 본받는다 하였사오니 이것은 지금의 진사 시험이 오로지 초학하는 방법을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사된 자는 마땅히 힘써 배우어 날로 진도하여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생원씨를 누가 검하되어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초학하는 선비로서 겨우 성균관 예의의 장소에 들어가자 자기의 글재주가 부족한 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한갓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으로 예조나 성균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옵니다. 또 수교한 바에 이미 정한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무리를 모으고 상언하오니
그 광피하고 참남한 것이 심하옵니다. 이처럼 사람을 업신여기고 광피하고 참남한 기품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이오며 만일에 진사들의 상언한 것이라 하여 생원 진사가 같은 학생이라 하여 고화를 물론하고 이를 따져서 앉게 한다면 이제 승부하여서 기재하는 오부 생도들도 역시 생원 진사의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보면 진사 시험을 혁파할 것이오나 우선 성균관으로 하여금 그 주모자를 핵실하게 하여 논지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허조가 의논하기를 국초의 고려 때의 전례를 개성하여 진사시를 실시하는 것은 초학하는 자를 권면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진사의 거관하는 자를 기재라 칭하고 좌차는 생운이 한 줄이 되고 기재가 한 줄이 되게 하였사오니 구례에 의하여 진사와 유학은 나이를 따져서 생운의 아래에 앉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 하여는 의논하기를 3대 이하에서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뽑아 어진 사람의 길을 열어주었으므로 인재와 준글이 항상 과목에서 나왔사온데 그 선비를 취재하는 방법은 경세에 밝고 행실이 있는 자를 얻기 힘썼던 것입니다. 예전 고려 때에는 고부 십은시로서 진사시를 삼되 특별히 시관을 보내어 뽑게 하고 발 앞에 방을 내붙이고 또 육군 팔각으로 아울러 급제에게도 시험하였으나 생문씨는 과거가 끝난 뒤에 의문과 그 형의를 시험하였으되 시관도 없고 또한 방 내붙이는 것도 없었으므로 유생들이 어려서부터 자란 뒤까지 오로지 시구만을 힘쓰고 경학을 배우지 않아서 교양이 부정하고 사풍이 퇴폐하여졌나이다. 신은 들어오니 속담에 전하기를 중국 사신 장보의 시에 이르기를 향등불 곳곳에는 모두 부처에 귀하였고 연기불 있는 집집은 다투어 신을 섬기는데 오직 두억한 되는 부자의 사당은 뜰에 가득한 거친 불 적적하게 사람이 없네 하였다 하옵는데 이것은 당시 학교 행정의 형편없는 것을 비평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선유의 이색 같은 이가 처음에 진사로 해서 입선하였으니 진사는 초학의 입신하는 단서이다 하옵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옵기는 그 어렸을 때에 소학의 도리를 학습하여 그 방심한 것을 거두고 덕성을 양성하여 그 습관이 지식과 한 가지로 자라고 예법이 마음과 한 가지로 성취하여 대학의 근본을 기초 잡는 것이온데 어찌 풍은 원로의 습성으로 과목을 설정하여 그 어린 마음을 흔들어 놓겠나이까. 다행하옵게도 색은 세상을 덮을 재주가 있사옵고 천성이 영민하와 경학과 문장으로 특별히 세상을 울려 사문을 장식한 것이오니 어찌 진사시로 이 사람을 일으키어 성취시킨 것이겠습니까?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 없어 나라를 세우고 교화를 흥기시키실 때 먼저 진사시를 혁파하시고 생운을 높여서 별다리 시관을 두어 뽑아 마루에 임하시어 방을 붙이시오니 이로부터 경중과 외방의 유생들이 경학을 학습하여 오경을 통달한 자가 흔히 있으므로 이미 성흔이 되었사온데 방금 다시 진사시를 설치하였사오니 이후로는 사부 유생이 몰래 시장을 가지고 경학에 게을러지면서 비록 일과로 일른다 하여도 의미를 연구하지 아니하여 굳은 뜻이 황폐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겠나이까. 또 식년 세 차례의 향 관시에 경외로 왕래하느라고 양식을 싸가지고 농사를 폐지할 것이므로 한갓 국가로 하여금 다사하게 할 뿐이옵니다. 시학의 흥왕하는 것이 무엇이 정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성조에서 이미 정하옵신 법에 따라 도로 진사시를 혁파하시었고 힘써서 경학으로 근본을 삼고 사장으로 지업을 삼으시면 장차 경학에 밝고 행실이 깨끗한 선비가 성하게 작흥될 것입니다. 이제 진사, 관의 등의 말을 꾸미면서 상언하여 생훈들과 섞여 앉고자 하오니 특히 염량하는 마음이 없사와 선비의 행실이 아닌 것 같사오니 예조의 의논과 같이 사풍을 바르게 하옵시고 그 앉는 차례도 역시 그전의 예에 의하여
유관들과 나이 차례로 하게 하옵소서 하고 좌찬성 신계 우찬성 이맹균 우참찬 최사강은 의논하기를 생문과 진사에 앉는 차례는 예조에서 이미 일찍이 받자온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개 등의 의논을 따랐다. 육운 팔각은 육운이라 함은 운자를 6번 변경하여 짓는 장편시의 형식이요 팔각이라 함은 팔각이라고도 하는데 8갈래의 논법을 써서 짓는 것을 중국에서는 팔고문이라고 한다. 세종시로 84년 세종 21년 1월 1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도절제사의 인신을 주조하여 보낼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래 길을 평안도에는 본래 도절제사가 없사없고 도순문사가 겸임하여다가 계산년에 이르러 비로소 도절제사를 두게 되었사온데 그대로 봉사라는 인을 썼으므로 무릇 문서에 봉사인을 쓰는 것은 불편하오니 별달리 도절제사의 인신을 주조하여 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년 세종 21년 1월 1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전 우의정 노환의 모친의 부의로 쌀, 콩 5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가고 검토관 이선제에게 고려사 편수에 왕씨를 용의 자손이라 하는 말을 갖추어 기재하도록 이르다. 임금이 검토관 이선제에게 이르기를 너가 지금 관직이 천추관을 겸임하여 고려사를 편수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나 왕씨를 용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그 말이 매우 괴상한 것이다. 예전에 충선왕이 원나라에 갔을 적에 원나라 학사가 그 연운을 물으니 비록 그 말이 황당하지만 후세의 불가업을 전하여야 하겠으니 사책에 갖추 기재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기경찰관 이사명이 온정을 언휘한 부평 아전을 함길도 사진으로 보내기를 청하다. 이사명이 아뢰기를 부평 아전이 온정을 언휘한 죄로 근처에 쇠잔하여 망한 역의 아전으로 부속시킨 것은 그 마음을 다하여 찾아 묻게 함이온데 이제 기한 데는 날이 이미 지났어도 아직 고하지 아니하오니 함께도 사진으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보냈다. 세종시로 84년 세종 21년 1월 1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승이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얻기 어려운 패단을 고할 예단을 청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조판서 허승이 아뢰기를 수령은 백성에 친근하는 관직이라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국가에서 반드시 현능한 사람을 뽑아 보내옵는데 수령된 자가 좌천되어 가는 것처럼 여기고 혹 연고를 칭탁하고 가지 아니하든가 혹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병을 칭탁하고 사직함으로 대신 보내는 것이 매우 번거로운 데다가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 직무가 전선하는 것을 맡아싸운지라 그 패단을 구할까 생각하였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겠사오니 예단이 있으시면 들려주시옵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국 동안 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정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그 사면하고 피하려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비록 이 법을 세웠다 하여 그 패단이 여전하므로 나도 역시 그 패단을 없애려고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마땅한 바를 알지 못하였노라. 경도 다시 생각하여 좋은 방법을 진술하라 하고 이내 도승지 김돈에게 명하기를 너도 성의 말을 생각하여 그 좋은 방법을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4권 세종 21년 1월 1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김돈에게 적은 일을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자 한다고 이르다. 임금이 세자가 인유하고 총민하여도 나이가 이미 25세를가 넘었으니 만기에 참여하여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비록 앓는 병은 없으나 젊을 때부터 근력이 미약하고 또 풍질로 인한 질환으로 서무를 억지리 다스리기 어렵다.
이제 적은 일은 모두 세자에게 위임하여 체결하게 하고 오직 큰 일만 과인이 듣고 결단하여 편히 보양하고자 한다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러하오면 권세가 세자에게 나누어 옵니다. 세자의 요속에 만일 다 사람스러운 자를 얻지 못하오면 혹시 이간하여 틈이 생기게 되옵는 까닭으로 권세를 세자에게 나누는 것을 옛사람이 삼가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1, 2년을 기다려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과거를 설시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근년 이래로 배우는 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장만을 배움으로 대신이 그 폐를 고치려고 계책을 말하는 것이 분분한데 모두 말하기를 인재가 비루하고 풍속이 요박한 것은 모두가 경스를 강하지 아니하고 제술로 시험 보는 까닭으로 그러하다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한당 이래로 사부로 사람을 뽑았고 고려에 이르렀어도 역시 그러하였으나 어진 인재가 배출하였으니 어찌 오늘에만 제술로 뽑기 때문에 인재가 예전만 못하겠느냐. 또 건군과 병계랑은 모두 일시의 명류인데 여러 번 경스를 강하는 잘못을 말하였고 나도 역시 그 폐를 다 알므로 대신에 의견을 배격하고 아직은 저술로 사람을 뽑고자 하노라 하였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숙번에게 외방에서 편리한 대로 살도록 명하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가각고에 사람을 더 둘 것을 아뢰다. 가각고는 국가의 전적이 있는 곳이온데 만일 갑자기 참고할 일이 있게 되면 홀로 한 사람이 무시로 개폐하옵니다. 혹시 유실하기까지 되어서 매우 불가하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제주를 두고 또 예조의 계제사 낭청 한 사람과 일이 간단한 다른 사이 한 사람으로서 겸하게 하옵되 반드시 사문을 갖추어야 개폐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3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회령 경원 종성 경흥 부고에 삼시와 향잠종을 보낼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 회령 경원 종성 경흥 부고 등 5읍에는 백성들이 근래에 새로 옮겨 싸운데 뽕나무와 삼이 덤으로 삼을 심고 양잠하기에 힘이 부족하여 얇은 의복이 떨어져 싸우니 길주의 남의 갖고 오래 저축한 곡식 100석으로 삼을 바꾸어 보내주고 또 향잠종을 보내어 명년부터 양잠을 시험하게 하고 또 5읍으로 하여금 비옥한 땅을 택하여 뽕나무를 심어서 뒷날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향잠종은 우리나라 노예의 종자이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3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조지소에서 외닥씨를 태안 진도 남해 하동에 나눠 심게 할 것을 아뢰다. 조지소에서 아뢰기를 강화에 심은 외닥씨를 바다 기운이 서로 연해 있는 충청도의 태안, 전라도의 진도, 경상도의 남해 하동에 나눠 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4일 개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 7월 84권 세종 21년 1월 1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이숙번을 종편시킨 명을 거두기를 상소하다.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주어야 하옵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야 하옵는 것은 국가의 상전이여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옵니다. 이숙번은 정사 좌명의 공신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찍부터 성은을 입사와 지위가 높은 계급에 이르렀사오니 진실로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여야 하옵는데도 병신은에 불충한 것을 마음에 품었사오므로 죄가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하고 법대로 처치하고자 하였사오나 우리 태종전하께 없어 특별히 관인한 언전을 내리시어 다만 외방으로 내치셨으니 진실로 숙번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로 불러오게 하시며 온 나라 시민들이 놀라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제 또한 특별히 명령하시어 종편하게 하옵시니 그 신상 필벌의 의리에 어떻겠나이까. 하물며 이미 태종 때에 득제하였사온데 어찌 감히 오늘에 다시 의논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그 명령을 거두시고 일체를 태종의 교지에 의하여 예전대로 안치하게 하시어 신민들의 여망에 합치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5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수분을 종편시켜 명을 거두기를 상소하다. 춘과 효는 신자의 대절이오라. 신하가 임금에게 불충하옵고 자식이 아비에게 불효하오면 그 죄가 막대한 것으로 언제나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숙번은 태종께 조우하여 은혜의 돈독하오미 실로 부자 같았사오니 마땅히 밤낮으로 근신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것을 생각할 것이온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공을 믿고 남에게 교만하고 행포와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속으로 가득 쌓여서 무례한 얼굴이 외모해 보인 것이고 한두 가지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백관들과 정부 육조 대간이 그 불충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논제하기를 청하여 마지 아니하였사오나 태종께서 그부터 따르던 적은 공로를 생각하시고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사 우선 경전을 조추시어 편히 살면서 나급하게 한지 이제 20여 년이 오니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보전하옵신 은혜와 언덕은 하늘도 더할 수 없었나이다. 이제 우리 주상전하께없어 명소하여 서울로 오게 하옵시고 공문에 출입하게 하옵시니 경중과 외방에서 놀라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 신등이 사연을 갖추어 진정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사오나 허락하시는 말씀이 내리지 아니하옵다가 또 외방에 종편하라는 명령이 내리시오니 신등은 통분함을 여기지 못하였고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그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나이다. 숙번이 이미 선왕께 득제하였사온즉 목숨을 보존하고 거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행이옵니다. 비록 그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움은 공을 죄에 비교하면 죄가 공보다 무거웠으며니 태종대왕께 없어 어찌 그 공로를 잊으셨겠습니까? 7년 동안을 소환하라는 명령이 끝내 없으셨던 것은 진실로 죄가 공보다 중하여서 서로 덮을 수 없었던 까닭이온데 어찌 오늘날 다시 외방에서 편한 대로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어 왕래와 출입을 의기양양하게 함을 막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같이 하면 그 황구를 추념하여 잘못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는 뜻에 어떻겠으며 불충한 자를 징계하여 후세에 시범한다는 뜻에도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우리로 태종의 훈계에 따르시옵고 구부 신자들의 지극한 소원에 조치시와 급히 그 명령을 거두시고 그 전 곳으로 도로 내치시면 종사에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5일 가본 네 번째 기사 판중추 원사 조말생의 아내에게 무의로 종이 관각을 내려주다. 종이 80권 관각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동소로 가무, 오막내, 오사계, 파태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도리 지위 동창 등 9인과 혹은 동소로 가무 등 5인과 천호, 오막내 등 6인과 지위 동호사계 등 6인과 골관 우지합 지위 파태 등 7인이 반열에 참여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제제사 김종서가 예조의 오사합을 서울로 보낸다고 치보하다. 오돌이 동범찰의 형 오사합이 와서 말하기를 불악이 들떠 요동하오니 나는 이제 나이 늙었으니 지성으로 기순하겠다 하오니 그 뜻이 가상한지라 이제 서울로 보내오니 마땅히 우대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충청전라 경상도 도순 문사 조말생이 정량의 병선을 지도포에 옮길 것을 아뢰다. 경상도 남해현 정량에
어구가 협착하여 방어하기에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정량의 병성을 지도포에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동궁의 태실을 수호하는 군사를 정할 것을 아뢰다. 중궁의 태실에는 일찍이 풍관 8인가 군인 8명을 정하여 수호하게 하였사오니 지금 동궁의 태실을 수호하는 자는 풍관 4인가 군인 4명으로 정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4권 세종 21년 1월 1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풍운 내우의 제사에 대한 일체의 규례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풍운 뇌우의 제사에 각 작수를 전에 이미 패백수에 의하여 신마다 1작씩 썼사오나 이제 전의 의주를 가지고 다시 헌작하는 절차를 정하였기에 뒤에다 갖춰 기록하겠습니다. 성관에서 한 달 전에 중춘 상순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중추에도 이에 준한다. 예조에서 계문하고 유사에 나누어 알려서 직책에 따라 공판하게 한다. 제기를 제사 전 5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3일 동안 산제하는데 정침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제할 적에 1일은 본사에서 1일은 제소에서 한다. 산제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 부추, 마늘, 당파 등을 먹지 않고 조상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수에 판결 서명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치제는 다만 제사만 행할 뿐이다. 이미 제기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서평을 통하여 제위의 소속으로 유문의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이다. 각기 본사에서 정제로서 하룻밤을 자고 악공과 무인은 봉상시 앞에서 정제로 하룻밤을 자며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로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들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이곡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슬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후위에서 여러 제관의 악차를 유문 동쪽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하고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재하고 찬만을 유 안의 동문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명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의 악을 단상의 남쪽 가까이 설치하고 헌가를 단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풍운, 내우, 산천, 성왕의 신좌를 단 위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남향하게 하고 돗자리는 모두 왕굴 자리로 한다. 풍운, 내우는 가운데에 있고 산천은 왼쪽에 있고 성왕은 오른쪽에 있다. 장생령은 생을 이끌고 제소로 나아간다. 집내가 초혼간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에다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아헌간, 종헌간의 자리는 초혼간의 뒤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집자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서리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집내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단 위에 하나는 단 아래에 있게 하고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하게 한다.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단 아래 집내의 자리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남쪽으로 해서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량의 자리는 단 위에 있게 하되 서쪽으로 가까이 동양으로 하고 악령의 자리는 헌현의 북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초원관의 음복위는 단 뒤 남계의 서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문 밖의 자리와 전사관과 여러 집사의 자리는 동문 밖의 길 남쪽에 설치하되 매품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나무를 요소에 쌓는다. 요소는 신단의 남쪽 병지에 있다. 망료하는 자리는 요소의 북쪽에 설치한다. 초원관은 북쪽에 있게 하여 남양하게 하고 집내 대축 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대축 찬자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 한다. 예감을 단 북쪽 임방에 파되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한다. 망예 위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한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내 대축 찬자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양하되 북쪽의 위가 되게 한다. 대축 찬자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 한다. 미시 후 이각의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지한다. 집내가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헌관 이하가 모두 모여서 의례를 연습한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고 찬이는 감찰을 인도하는데 모두 통상복으로 부엌에 나아가 척탁을 살피고 찬구를 살피며 생의 충실하고 살찐 것을 본 뒤에 모두 제소로 돌아온다. 포시 후에 전사관이 제인을 거느리고 난도로서 생을 베는데 가죽제 삼는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씌니 오른편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각 점이 있다. 패백광주리는 준수에 진설한다. 풍운내우의 패백이 넷이고 산천의 패백이 둘, 성왕의 패백이 하나이다. 향로, 향악과 초를 모두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수, 다음은 창구를 진설하되 매 위마다 변 10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이 되고 첫 줄에는 형념이 앞에 있고 어수, 건조, 율황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진자가 앞에 있고 능인, 검인, 노포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노포가 앞에 있고 백병, 흑병이 그 다음이요. 두 10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이 되며 첫째 줄에는 구저가 앞에 있고 담해, 무김치, 사슴, 고기, 젖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해, 순저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에는 어해가 앞에 있고 비석, 돈박이 그 다음이다. 조 2개 중에서 한 개는 변 앞에 있고 한 개는 두 앞에 있다. 변 앞의 조에는 양의 날고기와 칠채를 담는데 양비, 양견, 양협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 앞의 조에는 돼지고기의 날고기와 칠채를 담는데 그 담는 것은 양과 같다. 무릇 조에는 모두 생갑이 있다. 송나라 석전이에 말하기를 앞에 있다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른다 하였다. 보괴가 각각 2개인데 변두 사이에 있다. 보는 왼쪽에 괴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괴에는 서직을 담는데 저기 서 앞에 있다. 등형이 각각 3개인데 보, 괴 뒤에 있다. 형이 앞에 등이 다음이다. 등에는 대갱을 담고 형에는 화갱을 담는데 모화를 더한다. 작은 보, 괴 앞에 있다. 풍은 레우 앞에는 작이 12개이고 산천 앞에는 작이 6개이며 성왕 앞에는 작이 3개인데 각각 점이 있다. 희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담고 한 개는 단수를 담는다. 상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담고 한 개는 양재를 담는다. 산뇌 2개, 한 개는 현주를 담고 한 개는 청주를 담는다. 설치하고 세 줄로 하되 첫째 줄에는 희준, 둘째 줄에는 상준, 셋째 줄에는 산뇌이다. 모두 작과 멱을 얹어 놓아 단위 동남 모퉁이 북쪽에서 서양하게 한다. 무릇 뇌와 준에는 명수와 현주를 담은 것이 상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신물로서 대용한다. 복주작과 점이 있다. 조육조 각각 한 개씩을 준수에 설치하고 새는 남쪽, 섬돌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쇠는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두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새의 비이면 작을 담아 놓는다. 점이 있다. 만약 여러 집사의 관새는 헌관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준뇌 비멱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 비멱 위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삿날 축시 전 오각에 축시 전 오각은 곧 삼경 3점이니 행사는 축시 전 일각을 사용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잔수를 잔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물러가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봉운 내우와 산천 성왕의 신위판을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단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이 하는 것을 규철하고 도로 나온다. 삼각전에는 여러 제관을 각기 자기의 제복을 입고 집내는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단의 남쪽 현의 북쪽 배 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악령이 공인과 문무, 무무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는 악현의 북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는 악현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알짜 찬인이 각각 재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각 일각전에 찬인이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협률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을 북쪽 배 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전갈한다.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다 제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세작 위에 나아가서 작을 닦고 나서 비에 넣어 준소를 받들고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알짜는 초혼관을, 찬이는 아혼관, 종혼관을 인도에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짜가 초혼관을 왼쪽에 나아가서 아래기를 유사가 갖추어졌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면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고 물건을 취하는 사람 다 꿇어 앉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면 물건을 드릴 적에는 꿇어 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두드리면 헌가에서 원안지악과 열문지무를 연주하고 삼승이 되면 협률량이 휘를 눕히고 어를 긁어 풍악이 그친다. 무릇 풍악은 다 협률량이 꿇어 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두드린 뒤에 시작하고 휘를 눕히고 어를 긁은 뒤에 그친다. 집내가 제비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제비한다. 집내가 패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엘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꽂으라 찬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호를 잡으라고 찬하여 인도하여 단에 나아가서 남계로 올라가면 등가에서 쑥안지악을 연주하고 열문지무를 시작된다. 풍우, 레우,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알자가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내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향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패백광주리를 받들고 차례로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패백을 드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차례로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패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을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패백을 드릴 적에는 다 헌관을 왼쪽에서 한다. 작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찬하고 인하여 성황의 신위 앞에 나아가고 향을 피우는 패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마치는 풍악에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초혼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남계로부터 올라와서 풍운 내우의 준소로 나아가서 서행하여 쓴다. 등가에서 쑥안지악과 열문지무가 시작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단수를 따르면 집사자 사인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 차례로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찬하고 풍악에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고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산천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단수를 따르면 집사자가 이인이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면 차례로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차례로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이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로, 킁, 제베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인도하여 성왕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단수를 따르면 집사자 1인이 작으로 수구를 받는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꿇어 앉아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에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라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이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숙문을 읽고 나면 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 로, 킁, 제베라, 찬하면 풍악에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문무는 물러가고 무무가 나오는데 헌가에 서서 안지 악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풍악에 그친다. 초헌관이 장차 제자리로 돌아올 때 집내가 아헌내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꽂으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호를 잡으라 찬하고 인도하여 단에 나아가는데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풍운 레우의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헌가에서 수, 안지, 악을 연주하고 소무, 지무가 시작된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하은간을 인도하여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줘 차례로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산천 준수로 나아가 서양하여 쓰면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이인이 작으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해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받들어 차례로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줘 차례로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라고 찬하면 풍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아흥간이 장차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집내가 종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횡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언복하고 죄육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풍운 레우의 준수에 나가서 작을로 뇌의 복주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를 가지고 나가서 풍운 레우의 신이 앞에 있는 조육을 드러낸다.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해 남계로부터 올라가서 언복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꽂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혼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작을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작을 받아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점에 다시 둔다. 대축이 서양하여 조를 초혼관에게 주면 초혼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남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재배하라 하면 여러 재간이 모두 재배한다. 집내가 변, 누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 누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운다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등가에서 옹안지악을 연주한다. 다 걷어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한가에서 원한지악을 연주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는과 누는 모두 사배한다. 풍악이 일성이 되면 그친다. 집내가 망료하라 하면 알자가 초혼관을 인도하여 망료 위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쓰게 하고 집내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료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대축이 비에다 풍운 레우의 축관과 표백과 서번 직반을 담고 서계로 내려와서 요소에 이르러 요시에 둔다.
집내가 태우라 하고 나무가 반쯤 탔을 때 집내가 망례하라 하면 알짜가 총간을 인도하여 망례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집내는 산자를 거느리고 망례 위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한다. 대축이 광주리로 산천 성황의 축판과 회백과 서반 직반을 담아 가지고 서계로 내려가 구덩이에 둔다. 집내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운다. 알짜가 총간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를 마쳤다고 아르면 알짜와 잔인이 각기 초흥간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로 나간다. 집내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뒤 자리로 돌아가고 찬이는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악현의 북쪽 배 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인도하여 나가고 공인과 무무가 차례로 나간다. 집내가 알짜 찬인을 거느리고 악현의 북쪽 배 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시위판을 간수하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난다.